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술 지문인데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과서에 교재 135쪽입니다. 135쪽. 2021 3월 고2 24번에서 27번 지문인데요. 기술 지문이에요. 우리가 문제를 먼저 살펴보고 지문을 읽어보도록 해야죠. 문제를 보니까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은 뭐 이런 거 나왔고, 기억의 이유, 그러면 기억을 보았을 때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보니까 응용 문제죠. 뭐 후크 블록 나오고 와이어 로프 나오고 뭐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바로 이 문제를 푸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기술 지문이니까 당연히 순서, 과정, 원리, 뭐 기능 이런 거에 주목하면서 읽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1문단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1문단에서 모든 정보를 이야기해 주니까 1문단을 반드시 꼼꼼하게 읽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1문단 볼게요. 고층 건물을 건설하는 현장을 보면 우뚝 솟아있는 타워 크레인이 사람들의 시선을 끈다. 타워 크레인은 수십 톤에 달하는 중량을 들어 올리는 건설 기계 장비이다. 타워 크레인은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장비예요. 그렇다면 타워 크레인은 어떻게 수십 톤의 무거운 건설 자재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것일까? 라고 1문단이 끝냈으니까 이어질 내용은 뭐예요? 타워 크레인이 수십 톤의 무거운 건설 자재를 들어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죠. 자, 그리고 딱 보니까 이미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글의 내용과 매치하면서 연결하면서 필요하면 메모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각각의 역할들을 문제로 물을 거니까요. 자, 그럼 이 문단 볼게요. 타워 크레인은 그림과 같이 기초부, 마스트, 텔레스코핑 게이지, 운전실, 지부, 트롤리, 후크 블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 명칭이 다 나와 있죠. 그럼 이 각각이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을 할 거예요. 바로 나오죠. 기초부는 여기 있죠. 기초부는 타워 크레인을 지지하는 부분이다. 타워 크레인을 지지하는 부분이고요. 마스트가 여기 있네요. 이 마스트는 타워 크레인을 지지하는 기둥. 마스트는 기둥이고, 텔레스코핑 케이지는 타워 크레인의 높이를 조절하는 장치로 유압 장치를 통해, 유압 장치가 안 나왔지만 어떤 장치가 있나 봐요. 텔레스코핑 케이지를 통해 운전실을 들어 올린 후에 마스트와 운전실 사이의 빈 공간에 운전실 사이의 이 빈 공간에 단위 마스트를 끼워 넣어 높이를 조절한다. 그러니까 텔레스코핑 게이지는 결국은 높이를 조절하는데 무엇과 무엇의 사이요? 이 마스트와 운전실 사이의 높이를 조절한다라는 거죠. 그럼 운전실은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건가요? 아마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자, 그래서 이 문단에서는 각각의 기능, 기초부와 그 다음에 마스트와 텔레스코핑 케이지에 대한 기능을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서 요 기능까지 보고 3문단으로 넘어갑니다. 3문단 운전실은 하는 거 보니까 각각의 기능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네요. 운전실은 타워 크레인을 제어하는 곳이다. 자, 운전실에서 이 타워 크레인 전체를 제어한대요. 제어하는 것으로 하단에는 중량물을 수평으로 이동시키는 선회장치가 있고, 선회장치 여기 있네요. 선회장치, 수평 이동하는 제어장치가 있고, 선회 장치가 있고, 상단의 타워 헤드에는 요 부분을 말하겠죠. 상단의 타워 헤드는 지부의 인장력을 보강하면서 평형 유지를 돕는 타이바가 여기 있네요. 타이바가 어떤 기능을 한다고요? 인장력을 보강한다. 지부의 인장력을 보강하고 평형을 유지한다. 메모해 놓으세요.
이따 문제 풀 때 한 번 더 찾지 말고 지금 써놓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타이바가 연결되어 있다. 지부는 카운터 지부와 메인 지부로 구성되는데 지부가 여기 메인 지부가 있고 여기 카운터 지부가 있네요. 카운터 지부는 길이가 짧으며 일정한 무게의 콘크리트, 평형추가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다. 여기가 카운터 지부인데 길이가 짧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짧다는 얘기고 그리고 평형추가 일정한 무게로 달려있대요. 그래서 고정이 되어 있대요. 고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메인 지부는 여기 있는 메인 지부, 여기 긴 거를 말하겠죠. 메인 지부는 길이가 길고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메인 지부는 길이가 길고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하는 게 메인 지부고요. 트롤리는 메인 지부의 레일을 통해 중량물을 수평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트롤리는 수평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여기까지 타워 크레인 각 부분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이 지문은 타워 크레인이 수십 톤의 무거운 건설 자재를 들어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해설하는 글입니다. 그럼 3문단 카운터 지부와 메인 지부의 길이가 다름에도 여기부터는 이제 내용이 달라지네요. 자, 여기까지는 각각의 역할, 기능, 각 부분의 기능에 대해서 소개했다면 4문단부터는 원리, 들어 올리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할 건가 봐요. 카운터 지부와 메인 지부의 길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평형을 이루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자, 이렇게 길이가 다르잖아요. 카운터 지부랑 메인 지부가. 그런데 기울어지지 않고 평형을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건가 봐요. 물었으니까 대답해 주겠죠. 그것은 바로 지뢰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지뢰 원리 때문에 이 두 길이가 다른 지부가 평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지뢰 원리가 뭔지 또 설명할 거예요. 지뢰에는 작용점, 받침점, 힘점이 있는데 작용점에서 가하는 힘을 F, 작용점의 힘을 F 메모해 놓으세요. 그리고 작용점에서 받침점까지의 거리를 D, 힘점에서 작용하는 힘을 F, 힘점은 F, 또 받침점까지의 거리를 스몰 d라고 할 때 FD는 FD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작용점에서 받침점까지의 거리는 힘점에서 받침점까지의 거리와 같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지뢰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평형을 이루게 된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왜요? 이 지뢰 원리를 이 타워 크레인에 적용할 것이니까요. 타워 크레인의 평형추는 작용점, 운전실 지점. 평형추가 작용점이래요. 평형추가 작용점. 이 평형추가 작용점 체크해 놓으세요. 또 운전실 지점은 받침점. 운전실 지점은 받침점. 그리고 트롤리는 힘점. 트롤리는 힘점에 해당한대요. 그래서 타워 크레인은 이 두 지부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길이가 짧은 카운터 지부에 무거운 평형추를 설치하여 길이가 긴 메인 지부와 평형을 이루도록 한다. 그러면 이 타워 크레인이 평형을 이루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 이유는 작용점 F와 받침점 F의 길이는 힘점 F와 받침점 F의 길이와 같다는 거죠. 이렇게 체크해 놓고 갑니다. 그런데 타워 크레인은 메인 지부에 있는 트롤리의 위치에 따라 트롤리의 위치에 따라 메인 지부에 있는 트롤리의 위치에 따라 들어 올릴 수 있는 중량의 무게가 달라진다.
트롤리의 위치가 중요하다. 위치에 따라서 메인 지부가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가 달라진대요. 메인 지부의 바깥쪽에서 들어 올린 중량물을 메인 지부의 바깥쪽에서 들어 올린 중량물을 메인 지부 안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자유롭대요.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동은 메인 지부의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자유롭지만 반대로 메인 지부의 안쪽에서 들어올린 중량물을 메인 지부 바깥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자유롭지 않다. 그러니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동은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원리가 왜 그럴까요? 자, FD는 이 힘점 FD의 거리와 같다고 그랬죠. 평형추에서 운전실 사이의 거리는 이 트롤리에서 운전실 사이의 거리와 같다고 했는데, 만약에 메인 지부 바깥쪽에 물건을 들어 올렸어요. 바깥쪽에서 물건을 이렇게 들어 올렸어요. 그러면 이 작용점은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평형추는. 그래서 운전실과 작용점의 거리는 일정해요. 그런데 만약에 메인 지부는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바깥에서 안쪽으로 움직이면 평형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지만, 만약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한없이 움직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울어지겠죠. 이쪽이 훨씬 더 무거워질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동시키는 것이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럼 이 부분에 기역이라고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이 기역을 바로 풀어봅니다. 문제 11번이네요. 자, 기역이 뭐예요? 바깥쪽에 메인 지부의 바깥쪽에서 들어올린 중량물을 메인 지부 안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자유롭지만, 반대로 메인 지부의 안쪽에서 들어올린 중량물을 메인 지부 바깥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왜냐하면, 왜 그래요? 자, 여기 FD는 FD이다. 이거는 뭐예요? 작용점에서 운전실 사이의 거리는 트롤리에서 운전실 사이의 거리와 같다는 건데, 이 평형추는 고정이 되어 있고 이 트롤리는 고정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메인 지부가 한없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이렇게 붕괴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맞는 답을 한번 골라볼게요. 기역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1번 평형추와 운전실 사이의 거리와 평형추의 무게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맞죠. 평형추에는 고정된 무게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고정해 놓고 오른쪽 메인 지부를 움직이면서 평형을 잡는 거고요. 트롤리의 역할이 뭡니까? 메인 지부의 레일을 통해서 중량물을 수평으로 이동하는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트롤리의 위치에 따라서 들어 올릴 수 있는 중량의 무게가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트롤리는 이동하는 것이죠. 결국은 평형추는 고정되어 있는 무게고, 이 무게와 운전실 사이의 거리가 이 운전실과 트롤리 거리 사이의 거리 사이와 같다고 했으므로, 평형추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운전실과 트롤리 사이의 거리를 움직이면서 뭐에 따라서요? 무게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이 트롤리의 위치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11번에 1번은 맞는 말이 될 거고요. 2번 한번 볼까요? 선지 2번. 평형추와 운전실 사이의 거리에 비해 트롤리와 운전실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아니죠. 트롤리는 평형 중량물을 수평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이 트롤리는 무게에 따라서 거리가 달라진다고 했어요. 따라서 트롤리는 평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무한정으로 이동하면 이 부분, 오른쪽 부분, 메인 지부 부분이 너무 무거워져요. 바깥으로 나갈수록 오른쪽이 무거워지겠죠? 그러니까 이때 붕괴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틀린 말이 될 거예요. 선지 3번. 트롤리와 운전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힘점과 받침점 사이가 가까워진다. 아니죠. 멀어지면 평형이 안 맞는 거예요. 4번. 카운터 지부에 설치된 평형추의 무게와 권상장치에 있는 중량물의 무게의 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라고 했는데, 이 권상장치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건데, 권상장치의 비와 평형추의 비가 달라지면 안 되죠. 평형치는 작용점으로서 고정된 무게예요. 고정된 무게니까 권상장치도 무게의 비가, 평형층과의 비가 달라지면 안 되죠. 얘는 고정되어 있고 이쪽 오른쪽 메인 지부의 오른쪽 왼쪽을 조절하면서 평형을 유지하는 거죠. 이 무게에 따라서. 그러므로 틀린 말이 될 거고요. 5번. 트롤리가 메인 지부의 바깥쪽으로 이동할수록 평형추가 있는 카운터 지부 쪽으로 타워 크레인이 기울은 게 아니고 오른쪽 타워 게이지가 더 무거워지니까 바깥으로 갈수록. 왜냐하면 이게 타워 크레인이라 치고 이쪽은 평형추 고정되어 있는 무게죠. 그럼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길을 다고 치면 여기가 만약에 평형점이라고 쳐요. 그러면 이 평형점보다 메인 지부가 이렇게 더 바깥에 있다고 그러면 이쪽이 더 무거워지는 거죠. 그럼 이쪽으로 기울겠죠. 무거운 쪽으로요. 그죠? 그래서 얘도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4문단까지 읽고 문제 하나 풀어봤는데요. 그 앞에 있는 문제도 같이 풀어봅시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1번. 타이바는 길이가 다른 두 개의 지부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라고 했는데, 타이바가 여기 있죠. 타이바는 뭐예요? 인장력을 보강하고 평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라고 3문단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맞는 말이 되겠고, 자, 선지 2번. 타워 크레인으로 들어올린 중량물의 수평 이동은 트롤리와 선해 장치에 의해 이루어진다 라고 했는데, 트롤리는 수평 이동하는 기능을 하고, 또 3문단에 보면 운전실은 타워 크레인을 제어하는 곳으로 하단에는 중량물을 수평으로 이동시키는 선해 장치가 있죠. 이를 통해서 인장력을 보강하고 평형을 유지한다 라고 했으므로 맞는 말이 되겠고요. 선지 3번. 후크 블록에 여러 개의 음직 도르래가 사용되면 요건 조금 이따 풀어야 되겠네요. 타워 크레인이 중량물을 들어 올릴 때와 내릴 때 권상장치에 있는 전동기의 회전 방향은 반대가 된다. 요 3, 4, 5번은 이따 5문단을 읽고 해결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5문단 마지막 문단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1, 2, 3문단까지는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4, 5문단은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4문단에서는 이 타워 트레인이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지렛대의 원리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럼 5문단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십니다. 타워 크레인이 수십 톤에 달하는 무거운 건축 자재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것은 중량물을 매다는 후크 블록에 음직 도르래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요. 후크 블록은 여기 있죠. 후크 블록, 이게 바로 후크 블록인데, 이 후크 블록은 음직 도르래를 사용한대요. 이 후크 블록이 위아래로 움직이나 봐요. 후크 블록의 음직 도르래는 와이어 로프를 통해 권상장치와 연결되어 있다. 권상장치는 그 안에 있는 전동기의 회전 방향에 따라 와이어 로프를 원통 모양의 드럼에 감거나 풀어 중량물을 들어 올리거나 내린다.
한마디로 말해서 권상장치는 중량물을 올리고 내리는 장치인데 이 권상장치는 이 후크 블록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도르래를 사용할 때의 역학관계는 일의 양은 줄을 당긴 힘과 감아 올린 줄의 길이로 나타날 수 있다. 일의 양은 줄에 당기는 힘과 길이로 나타난대요. 이렇게 메모해 두시고요. 동일한 무게의 물체를 들어 올린 높이가 같다면, 만약에 높이가 같다면 권상장치가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 한 일의 양이 같다. 높이가 같다면 일의 양도 같대요. 그런데 고정 도르래만 사용할 때와 비교해 음직 도르래 한 개를 사용하여 지상에서 같은 높이로 물체를 들어 올리면 일의 양은 같지만 도르래 양쪽으로 물체의 무게가 반씩 분산되기 때문에 물체를 들어 올리는 힘의 크기는 2분의 1로 줄어들게 되고 감아 올린 줄의 길이는 2배로 길어진다. 여기까지 한번 이해해 볼까요? 자, 일의 양은 힘과 당긴 힘과 길이에 비례하는데 높이는 또 1과 같대요. 하지만 고정 도르래를 사용할 때보다 음직 도르래를 사용하면 힘의 크기는 2분의 1로 줄고 감아 올린 줄의 길이는 2배로 늘어난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볼까요? 고정 도르래가 있고 음직 도르래가 있어요. 그러면 높이는 같고요. 또 여기서 같은 무게의 물체를 들어 올린다고 해요. 그럴 때 힘의 양은 같대요. 힘의 양은 고정 도르래가 2배 더 많이 든대요. 음직 도르래보다. 하지만 감아 올린 줄의 길이는 2배로 더 음직 도르래가 크대요. 길이는 2배 더 줄의 길이는 길고 힘의 양은 음직 도르래가 2분의 1 작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음직 도르래가 여기 고정되어 있지 않고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힘을 분산하기 때문에 줄의 길이는 많이 필요하고 고정 도르래는 줄의 길이는 짧아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들어올 때 도르래는 고정되어 있고 물건만 움직이기 때문에 이 줄의 길이는 짧지만 힘의 힘은 많이 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음직 도르래를 타워 크레인에 추가적으로 사용할 때마다 동일한 무게의 중량을 같은 높이로 들어올릴 때 권상장치가 사용하는 힘의 크기가 더 감소해요. 그러니까 권상장치의 힘의 크기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힘의 양이 적게 든다는 얘기겠죠. 뭐 할 때마다요? 도르래가 하나 추가 사용될 때마다 음직 도르래가요. 하지만 권상장치가 감아 올리는 와이어 로프의 더 길이는 길어지죠. 하지만 여러 개의 음직 도르래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닥의 와이어 로프가 바람에 의해 꼬여 손상되는 일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음직 도르래의 개수는 제한되겠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 이제 음직 도르래가 2개가 있어요. 혹은 3개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줄이 좀 길겠죠. 얘도 줄이 길겠죠. 얘도 줄이 길겠죠. 그런데 음직 도르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도르래가 높은 곳에 있으니까 바람이 불 거 아니야. 그러면 얘네들이 막 서로 꼬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큰 피해가 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한적이다. 음직 도르래의 개수가 증가할 때마다 힘의 양은 적어들어요. 권상장치에 힘의 양은 줄어들지만 위험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을 여기까지 다 읽었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 타워 크레인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각각 부분의 역할에 대해서 말했고요. 2, 3문단에서는 4문단의 원리에 대해서 말했어요. 첫 번째 질의 원리를 사용한다. 5문단에서는
음직 도르래를 사용하기 때문에 무거운 양을 들어 올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응용 문제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A를 바탕으로 보기 1을 이해한 내용을 보기 2와 같이 정리할 때 기억 니은으로 들어갈 말이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그림을 보니까요. 자, 후크 블록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장치죠. 그리고 음직 도르래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정 도르래가 있고 와이어 로프가 있고 트롤리 평형을 이루는 게 있는데, 자, 오른쪽 B는 음직 도르래가 몇 개 사용되었어요? 2개 사용되었고, 왼쪽에는 음직 도르래가 하나 사용됐어요. 요것만 차이점이네요. 그러면 아까 지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음직 도르래가 1개 늘어날 수로 어떻게 된다고요? 권상장치의 힘의 양은 2분의 1씩 줄어든다고 했고요. 이때 로프의 길이는 2배씩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권상장치의 힘의 크기는 A가 B보다 클 거고요. 와이어 로프의 길이는 B가 더 길 거예요. 이것이 지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보기를 한번 풀어볼게요. A, B를 이용해 같은 무게의 중량물을 각각 들어 올릴 때 권상장치가 감아 올린 와이어 로프의 길이가 같대요. 같다면 권상장치가 중량물을 들어 올릴 때 사용한 힘의 크기는 당연히 기억이 크겠죠. 기억이 뭐예요? A가 크겠죠. 그리고 들어 올린 중량물의 높이는 무엇이 더 높을까요? 아까 지문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1의 양은 힘 곱하기 길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길이가 길어지면 힘의 양은 주는 거죠. 그리고 높이는 2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풀면서 메모했죠. 그러면 중량물의 높이는 바로 뭐예요? 1이죠. 그럼 높이는 누가 더 클 거예요? 높을 거예요? 바로 A가 더 높겠죠. 이 공식을 바로 적용하면 이렇게 풀 수 있죠. 자, 그리고 아까 해결 못한 10번에 3, 4, 5번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 3번 물자래요. 후크 블록에 여러 개의 음직 드루레가 사용되면 와이어 로프가 꼬여 손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오문단에서 말했고요. 4번 타워 크레인이 중량물을 들어 올릴 때와 내릴 때의 권상장치에 있는 전동기 화전 방향은 반대가 되겠죠. 오를 때와 내릴 때니까요. 그죠? 당연히 반대 방향이 될 거고요. 선지 5번 타워 크레인의 높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텔레스코핑 케이지의 유압 장치를 이용해 마스트를 들어 올려야 하나요? 아니죠. 봐봐요. 자, 2문단에서 2, 3문단에서 설명하기를 타워 크레인의 높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텔레스코핑 게이지를 사용하는 게 맞아요. 그때 유압 장치를 통해서 운전실을 들어 올린 후에 마스트와 운전실 사이의 빈 공간에 단위 마스트를 끼워 넣어서 높이를 조절한다고 했죠.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문단에. 그래서 유압 장치를 이용해 마스트를 들어 올려야 한다고 했죠. 유압 장치를 통해 마스트를 들어 올리는 건 맞지 않고 유압 장치를 통해 마스트가 아니고 운전 장치를 들어 올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어휘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A가 수십 톤에 달하는 이래요. 그러니까 수십 톤이라는 무게에 도달하는 이라는 뜻이니까 맞는 말이고요. 크레인을 제어하는, 크레인을 통제하는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얘는 틀린 말이고요. 타이바가 연결되다 이어져 있다 맞고요. 무게가 분산되다 나뉘다 맞고요. 크기가 감소한다 준다 맞죠. 이렇게 풀면 되겠고 이 기술 문제는 우리가 정보가 좀 많나요? 많은데 우리가 읽으면서요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약간의 메모를 해두면서 읽는다면 이런 문제는 쉽지 않게, 어렵지 않게 좀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읽으면서 1, 2, 3, 4, 5문단 읽었죠. 그래서 1문단 읽고, 뭐에 대해서 1문단이 중요하니까 타워 크레인이 어떻게 무거운 물질을 들어 올리는지 설명하겠구나 파악했죠. 그럼 2문단에서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각각의 기능은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문제로 나와요. 그러면 체크해 놓고 그림에 바로 적용해서 메모해 놓는다면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고요. 3문단에서도 똑같은 거고 4문단에서는 이 원리는 질의 원리다. 질의 원리를 설명하고 이 그림의 질의 원리를 바로 적용했잖아요. 그러면 바로 메모해 놓고 그 다음에 5문단에서는 이 무슨 원리죠? 도르래의 원리. 음직도르래의 원리 이야기했어요. 음직도르래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슨 수나 혹은 비례 관계가 나오죠. 그럼 바로 옆에다 메모해 놓고 그러면 끝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기술 문제 이렇게 조금 정보가 많은 문제를 풀 때는 이거 힘든데 라는 생각하지 말고 이미지가 나오면 이미지에 바로 적어놓고 수식이나 비례관계 나오면 바로 적어놓거나 체크해놓고 그리고 그 문제를 바로바로 읽었을 때 처리하면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다는 것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문지문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